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강의 어법 문제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4번과 5번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는데, 특히 어법 문제는 해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거의 다른 형태로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법을 푸는 차원이 아니라 이 어법에 나와 있는 지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지만 실제 대수능에서 준비를 잘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4번 문제보다는 5번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질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문제를 꼭 끝까지 4번, 5번을 잘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도 겸해서 중간중간에 내신에 나올 만한 내용들도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4번을 보게 되면 4번은 이 글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Psychological Unity of Humankind라고 하는 인류의 심리적인 통일성이 바로 키워드가 되겠고요. 이것이 중요한 토픽 센텐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글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그 오감들이 있죠. 또 육감이라고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등의 이러한 감각들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똑같고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특히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특히 문법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고3인 상황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청크별로 문장을 축축 치고 나가면서 번역을 빨리 하는 습관을 자꾸 기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10개월이면 6, 7등급도 2등급까지 이렇게 1등급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고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umanity's shared evolutionary history 하면 인류의 공유된 그러한 진화론적인 역사는 뭘 의미하냐면, 모든 인류는 alike, 비동사 다음에 alike, 형용사. 이건 보호가 나와 있죠. 근데 alike는 서술적 형용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서술적 형용사라는 얘기는 주격 보호라든가, 자, 이거 좀 지워보겠습니다. 잘못 썼어요. 주격 보호라든가 목적격 보호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한정적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줄 수는 없습니다. alike brother 이렇게 쓸 수 없고 brothers are alik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like는 서술적 형용사다. 명사를 꾸며줄 수 없다. 보호로만 쓰인다. 이거 잘 염두에 두고, 모든 인류의 몸은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so, 자, 동사, 주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긍정문에서 주어도 역시 뭐뭐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특히 so 동사 주어에서 이 동사는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비동사일 땐 비동사를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일 땐 일반 동사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거 맞춰주면 되겠고, 긍정문에서 so 동사 주어는 주어도 역시 뭐뭐하다. 앞에가 비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비동사를 쓰면 됩니다. 이거 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어법에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인류는 다 똑같고 인류의 몸은 똑같고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마음도 다 똑같다는 얘기야. 몸으로 느끼는 감각이 있고 정신으로 느끼는 감각이 있죠. 그래서 데일란 이반스라는 이 학자는 call this, 목적어죠. The psychological unit of humankind, 목적격보 오형식으로 쓰이는 call입니다. A를 B라고 부르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바로 심리적인 인류의 통일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인류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은 인류가, 기본적인 6가지 감각은 인류가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나돈니, 버더스에서 벗은 보통 생략되기도 하고 쓰이기도 하고 또 세미콜론을 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the six base emotion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universal은 보호가 되겠죠. 비동사에. 그래서 도치구문입니다. 6가지의 기본적인 인류가 느끼는 6가지 기본적인 감정이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또한 이러한 감정들은 6가지 감정들은 또한 instinctional 하면 본능적이고, instinction이 여러분들 instinctual 이렇게 되어 있죠. instinct가 본능이란 뜻이고 instinctual 하면 본능적이라는 뜻입니다. 본능적이고 innate 하면 타고난 선천적인, 그 다음 biological respon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간이 느끼는 6가지 기본적인 감정은
instinctual 하면 본능적이고 innate, 선천적인 생물학적인 반응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over which, 전치사 플러스 which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 전치사는 자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치사 플러스 which가 나오면 항상 which는 앞에 있는 명사를 그대로 대입해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이 기본적인 본능적이고 선천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반응에 대하여 이런 얘기죠. 왜 대하여? have control over 하면 뭐뭇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하다, 통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little conscious control 하면 우리가 의식적인 통제를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생물학적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의식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의식적인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본능적이고 선천적인 생물학적인 반응들이다 이런 얘기죠. 무엇이? 바로 인간의 6가지의 기본적인 촉각, 후각 등등을 포함한 6가지 기본적인 감정들이. 그리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We are hardwired to, be hardwired to 하면 선천적인, 내재적인 이런 뜻입니다. respond to, respond는 목적을 받을 때 항상 to가 와야 돼요.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우리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our brain automatically, 자, 자동적으로, 자, 이제 여러분들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저 반복되는 키워드를 잘 우리가 이해하면 문장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죠. 무엇을? 우리의 경험을 뭐뭐 할 때 그러한 자, 이 경험들이죠. 그 경험들이 발생할 때 우리의 경험이 발생할 때 그러한 발생하는 대로 우리의 경험을 평가하고 또한 이거 동사 1이고 동사 2가 되겠죠. 정서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뭐뭇에 부합하는 정서적인 반응이 되겠어요. correspond with 하면 뭐뭇과 일치하다, 뭐뭇에 반응하다, 부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that unconscious appraisal, that은 여기서 지시부사로서 대세용법은 지시부사, 지시형용사,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등등이 있죠. 여기서는 지시부사로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무의식적인 평가 또는 이러한 무의식적인 평가를 명사로 통째로 볼 때는 대시 지시 형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무의식적인 평가, 여기서는 지시 형용사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무의식적인 평가에 부합하기 위한 감정성의 반응을 만들어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래, 분노를 느껴, 화를 막 내. 그러면 뇌가 그 경험들이 발생하는 대로 뇌가 그걸 평가한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그러한 평가에 부합할 수 있는 감정적인 반응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분노를 느껴 막 소리치고 외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야.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러한 정서적인 감정적인 반응은 발생을 한다. 어커는 완전 자동사라 절대 수동태가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놓고 타동사만이 수동태가 가능하죠. 근데 타동사 중에서 일부 뭐 동사들이 한 몇 개 정도가 안 되는 것이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문법을 해서 한번 다루게 되면 한번 가르쳐 주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자동사는 절대 수동태가 될 수 없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동사가 수동태가 되려면 전치사구를 수반하는 구동사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겠어요.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은 발생한다. 뭐뭐 하지 않고도 without 전치사니까 다음에 동명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오면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동명사의 주어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그러한 정서적인 반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도 이러한 감정적, 정서적인 반응들은 발생한다는 의미가 된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뇌에서 평가해서 반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것은 당연한 예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폴 에크먼은 talk about auto appraisal, 자동평가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격이 되겠어요. 이것은 자동적인 평가 기제를 말한다. 메커니즘은 기계체제인데 심리학적 용어에서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작용이나 원리를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기제라고 하는데 기제란 말이 어려우면 그냥 방법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컴마가 나오고 또 명사나 명사구가 나올 때는 대부분 다 동격입니다.
폴 에크먼은 이러한 자동 평가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자동 평가사라는 것은 자동적인 평가 체제를 말합니다.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적인 평가 방법은 발생을 하게 되죠. 무의식적으로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가 돼야 돼. 무엇에 반응하여 이런 얘기죠. 무엇에 반응하여. 시각, 청각, 그 다음에 감각적 요인들에 반응하여 무의식적으로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트리거는 원래 동사로 야기하다 이런 뜻이지만 명사일 때는 동인, 원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청각적, 감각적 어떤 원인에 반응하여 무의식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자동평가 기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은 occur라는 단어 나와 있고 자, occur라는 단어 나와 있고 create라는 단어 같이 위치에 걸리게 되겠죠. 그 다음 physiological response 생리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자, occur가 동사 1, 동사 2가 되겠습니다. 위치에 걸리는 동사가 두 개가 and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동평가 기제는 심리적인 반응도 만들어내죠. 어떤 심리적인 반응이냐면 자, 우리가 부르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콜에 대해서 잠깐 보면 콜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기법 5형식 구문이죠. 이걸 A로 보고 B로 보면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거를 B라고 보면 A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선에서로 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된 걸로 보게 됩니다. 자, 주어는 A를 B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심리적 반응을 만들어낸다 하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 슬픔의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when confronted by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은 좀 밑줄을 좀 쳐주세요. 학교에서 내신을 할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로 출제하기 아주 좋은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confront를 잠깐 보면 confront는 원래 형태는 confront A with B야. 자, confront 하면 A를 B에 맞서게 하다 이런 뜻이죠. 직면하게 하다. 그러면 이게 수동태가 되면 A는 be confronted with B가 되겠죠. with B가 되면 자, A는 B에 직면하다 이런 얘기죠. 무엇에 직면하다. 직면하다. A를 B에 맞서게 하다. A는 B에 맞서게 되어져 있다. 직면되어져 있다니까 A는 B에 직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문법이 있는데 여기 접속사가 나와 있죠.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라든가 형용사와 똑같은 게 뭐 있어? 과거분사하고 현재분사가 있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는 부사구도 가능합니다. 때때로. 자, 이렇게 형용사 분사가 이렇게 나오면 접속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항상 생략된 걸로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접속사 다음에 형용사 분사가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컴마 있고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주절의 주어와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의 주어가 일치할 경우에는 주어와 비동사를 항상 영어에서는 생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redundancy라고 해서 장황한 표현을 좀 싫어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줄이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알고 이 문장을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능 어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something이죠. something이 바로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주어인데 동사고 자, 이게 목적격 보호인데 자, find의 속성을 보면 find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호야. 이걸 A를 보고 이걸 B라고 보면 이럴 때 오형식 구문일 때 find는 A를 B라고 여기다 생각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목적어에 해당되는 게 어디 있어? 바로 something이 되는 것이죠. 앞에 선에서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협적이라고. 근데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ing가 돼야 돼. pp가 되면 안 돼. 능동적 개념이야. 우리가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에 직면하게 되면 누가 직면하는 거야? 주어가 같을 때 생략된다라고 그랬지? 이러한 인류가 직면하게 되면 인류는 무의식적으로 리스판드 반응을 하게 된다. 어떻게? 특별히 심리적 정서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우리가 위협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인류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무의식적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중간중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요거는 페인선 잠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센세이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대시 빠져 있어요. 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느낌은 이런 분노로서 묶어주고 이게 동사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런 어법 문제 내신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anger가 여기 이렇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수로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내신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거 알아놓고, 자, 우리가 분노로서 경험하는 그런 감각은, 느낌은 are the physiological preparation, 생리적인 그런 준비가 된다. 여기도 역시 대시 빠져 있어.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게 너무 많이 나오죠? 조심할 수 있도록 하세요. The body make, 여기 목적어가 바로 앞에 선언사로 나가 있는 거야. 신체가 만드는 생리적인 준비가 된다 하려니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 신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주어가 다시 동사의 목적으로 왔으니까 이건 itself로 써주는 제기대명사가 돼야 되겠지? 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in order to 하면 뭐 so as to 이렇게 쓸 수도 있겠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가 만들어내는 생리적인 그러한 준비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생리적이란 말은 결국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생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어휘 선택 같은 거 좀 조심하시도록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류가 똑같은 심리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육감이라고 있죠. 감각, 촉각, 구각, 뭐 청각 등등의 이러한 여러 가지 미각도 해당되겠고, 이러한 감정들은 전 인류가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같은 감정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어요. 5번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정신 차려서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눈 팔면 절대적으로 깊숙하게 좀 들어가 볼 테니까 잘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좀 깊이 있게 한번 이해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한 줄 읽고 해석하는 건 영어가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커그니티브 어빌리티, 인지적인 능력을 확대시키려면 독해를 굉장히 깊숙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인지적 능력도 발달해서 다양한 지문에 대한 접근법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영어는 영어로서만 해결될 수 없다. 반드시 언어가 굉장히 뒷받침되어야 된다. 우리말을 잘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이게 아주 거의 자명한 이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시대에 따라서 이의 본질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인데 조금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재는 역시 시대적 이해의 본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대마다 뛰어난 학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본질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첫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바로 그 주제문이라고 선생님은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시기에 그 사회의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게 되죠. 무엇을? 네이처는 자연이 아니라 특질, 본질 뭐 이런 뜻이죠. 커런트는 현재의 이런 뜻도 있지만 현재 통용되고 있는 그러한 이해에 대한 본질을 결정하게 된다. 통용되고 있는 이해,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본질을 결정을 해. 몇몇 전문가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들이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오고 뉴턴도 나오고 뭐 굉장히 많은 소프클레스도 나오고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갈릴레오도 나오고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저 선생님이 잘 대조해서 설명을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One who understands physics, Aristotle time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물리학을 이해했던 그러한 사람이 주어가 되겠죠. applied 동사야. 다양한 많은 원리들을 적용을 한다. 어떤 식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무엇과 다른 방식이야? 이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즉 뉴턴 시대의 물리학을 이해했던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런 건 학교 어법 시험에 조심해야 돼. from이 왜 나왔냐면 different from 이렇게 돼 있지. different from 이렇게 수거로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뭐뭐와는 꽤 다른.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body of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를 덩어리라고 보통 이해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적 표현에서는 a body of evidence 하면 수많은 증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수많은 다른 원리들을 적용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누구와 다르게 이런 얘기죠. 자, 뉴턴 시대의 물리학을 이해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수많은 원리들을 적용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원전 3세기에 존재했던 그런 철학자죠. 그래서 풍부한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학문 연구에 이제 많은 주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한 지구가 중심이 돼 우주가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 천동설이
거의 2000년 동안 변치 않는 진리처럼 이렇게 여겨졌었는데 그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그 다음에 뉴턴의 물리학에서 어떤 주장. 뉴턴은 뉴턴과 또 갈릴레오 있죠. 근데 처음에 이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 아냐.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움직인다. 우주가 중심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그냥 정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뉴턴과 갈릴레오가 좀 더 체계적으로 입증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천동설이라는 것은 결국 지구가 중심이 돼서 우주가 돈다라는 이론이고,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우주가 중심이 돼서. 근데 그렇게 되면 천동설을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와 자, 그 다음에 지동설을 좀 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물리학적으로 체계화시킨 뉴턴의 그러한 물리학적 철학인 지동설과는 서로 극과 극을 이루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서로 다른 시대의 물리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시대에 좀 더 체계적인 물리학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다른 원리들을 적용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보게 되면 더 브레이크스루, 그러다 보니 획기적인 과학적 발전이 우리가 브레이크스루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어소시에이트 위드가 되겠네. 여기 되겠네. 여기에는 자, 위치 R 정도가 생략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과거니까 뭐 워로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역학과 관련된 이렇게 있죠. 자, 영어에서 문장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pp나 ing가 나오고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되게 되면 그죠? 여기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항상 생략된 걸로 봐야 돼. 분사 구문은 다 형용사와 똑같은 개념이라 명사를 시켜주는 형용사절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건 좀 잠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역학과 관련된 그런 획기적인 과학적 발전은 무엇을 야기해왔다? 자, further alteration, 더 추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무엇에서 현대 사람들의 이해에 있어서 무엇을 물리적 세계에 대한 현대인의 이해에 더 추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역시 과학적 이론이 계속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자역학 이론이나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야. 그 이후에 그 많은 변화들,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내고 또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더 체계화된 그런 이론들이죠. 자, 그 다음에 understanding about the world of history.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 새로운 자연과학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심리학이나 우리 인간의 사회적 삶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죠. 사람 세계.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는 이런 얘기야. 물리학 세계가 자연과학이 아니야. 이것은 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In so dramatic fashion 하면, 자, 이걸 잠깐 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in a fashion 하면, fashion은 전면 이런 뜻이야. 어떤 면에서, 어떤 점에서.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in a way, in a respect, 그죠? 또는 in a manner, 또는 in a wise,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점에서 fashion, way, respect, wise, manner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전부 다 어떠한 점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법은 여기 so가 나와 있지? 자, so가 있으면 so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나 on 관사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 나오는 구조가 돼야 돼. so나 how나 to가 나오게 되면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such나 what이 나오게 되면 반대로 어나 on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 나오고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알아놓으세요. 영어를 할 때 기본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자, 이걸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인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는 결국 자, 그렇게 획기적인 방식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발전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엄청난 차이를 두고 천동설과 천동설을 지동설로 완전히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뉴턴의 물리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양자역학 이론 이런 것들은 자, 굉장히 시대에 따라서 많은 이제 그러한 것들과 관련돼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과학적 변화가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굉장히 여기 보면은 further alteration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추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보면 소포클레스는 이 사람도 일종의 희극 작가죠. 섹스피어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소포클레스와 섹스피어는 훨씬 더 가까웠다는 얘기야. 비읍구 강조 부사죠. much still far a lot. 자, 누구보다 더 가까웠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갈릴레오와 가까운 것보다도 소포클레스가 섹스피어와 더 가까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is가 되겠지. 여기가 앞에가 is기 때문에 같은 형태로 써줘야 돼. 여기 is 다음에 close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 사이 close. 아리스토텔레스가 갈릴레오와 가까운 것보다는 소포클레스와 섹스피어가 더 가까웠다는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릴레오는 둘 다 그냥 그 과학자죠.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 뭐 과학자, 뭐 정치학자, 뭐 많은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천동설을 주장하고 지동설을 말한 사람들이야. 완전히 극과 극을 달렸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거리상으로 가까운 것보다는 소포클레스, 희극작가와 섹스피어가 좀 더 가까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에서는 좀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자연과학적인 차이점은 굉장히 크고 인문학적인 사람을 다루는 그러한 세계에 대한 내용은 좀 더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문장이 뒤집어지고 있죠. 하지만 just as 마치 뭐뭐처럼 이런 얘기야. 또 wise elder 하면 나이 든 어른들이 노인들이 possess 소유하는 거죠. 보다 깊은 통찰력을 무엇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보다 깊은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듯이 이런 얘기죠. 뭐뭐 하듯이. 자, then 누구보다 does 여기서 does는 바로 여기 있는 does는 앞에 있는 possess를 받고 있는 대동사가 되겠어요. 보다 영리한 젊은이들보다도 나이 드신 분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심오한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처럼 지식은 어떠한 지식이냐면 obtained, 얻어진 지식이 되겠지? 사회 문화적 연구로부터 얻어진 지식은 자, 이게 주어니까 단수가 돼야 되겠지? has altered, 바꿨다. 우리의 생각을 바꿨다. 무엇에 대한? 인간 개인과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꿔놓았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과거 고대에 이러한 많은 차이점들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거만큼의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그 소포클레스와 섹스피어가 굉장히 그 과학자들의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릴레오의 거리보다는 그 인문학자, 희극 작가인 그러한 소포클레스와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소포클레스와 섹스피어의 거리가 더 가까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 인간의 삶과 개인의 삶을 다루는 학문에 있어서도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는 더 깊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회 문화적인 연구에서 얻어진 지식은 우리 인간의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괴리가 있다. 이런 점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는데 in light of야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뭐뭇에 비추어서, 뭐뭇의 관점에서 이런 뜻이야. psychoanalytic discovery.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psychoanalytic discovery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분석학적인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정신분석학적인 발견이라는 것, 정신분석학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정신분석학은 그 오스트리아의 그 심리학자인 프로이트가 말한 그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심리학은 뭐야?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의 의식 영역이나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본다고. 근데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여러분들 프로이트 수업 시간에 다 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말한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행동이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어. 그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과 정서를 규정한다라고 주장해서 기존의 의식이나 그 다음에 합리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 의식세계가 지배되고 있다는 이론을 뒤집은 게 바로 뭐야? 무의식이 우리 인간의 정서와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그 정신분석학을 이론을 얘기한 프로이트 박사인데 여기에서 바로 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분석적인 발견에 비춰보게 되면 Developed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자, 인간의 행동에 대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이해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recognition, 인식이 되겠죠. 무의식적인 동기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 의식 세계가 우리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프로이트가 나타나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이것을 인간이 행동이 합리적으로 의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과 정서가 우리의 행동을 규정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런 발달된 좀 더 진보된 형태의 이해는 결국 뭘 수반하게 됐어? 바로 무의식적인 동기에 대한 인식을 수반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세계를 이해하면서 결국 인간의 행동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글을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글을 여러 번 이해하고 한 문장, 그리고 수능에서는 특히 단어 하나하나 갖는 의미가 상당한 의미를 주고 있고요.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들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